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난 뭔가가 잘못됐다.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갔구나. 아, 다음엔 더 신경 써야겠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난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병신이지? 나 진짜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나 칭찬, 호의를 베풀 때 잘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나 그 정도 아닌데?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저런 말 안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의식적으로 인지는 안 되지만 내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내 인생까지 통째로 꼬이게 할 수 있는 감정, 바로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수치심은 부끄러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수치심을 느껴요. 평범한 인간이라면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그 이후 자신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성숙했던 나를 더 성숙하게,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는 감정이에요. 수치심이 있어야지 인간은 더욱더 자기를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나 과잉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에 해로운 수치심도 있어요. 바로 자기 파괴적이고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부적절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난 뭔가가 잘못됐다.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뭐냐면, 전자는 수치심을 느끼는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저지른 일, 행동에 대해서만 수치심을 느껴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가 했던 실수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그 수치심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후자는 좀 달라요. 실수를 하면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고 못마땅해 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요. 그 실수를 해결을 하고 끝난 일임에도 계속 곱씹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아니라 장기화가 되면 어느새 이게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고 삶을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기를 바라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고 나를 좀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동시에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욕망이 가득한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내 욕망의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의 무의식과 이 깊은 수치심이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고 그럴수록 나는 더 가치 없어지고 부끄러운 존재가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가르치잖아요. 연영과나 어떤 배우를 원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일반인 분들을 대부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존재에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끄러워하니까 존재에서 파생되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욕구,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자꾸 의심하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앉아 있는데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없게 되고 남의 눈치를 극도로 보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을 할 때도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뭔가 과하게 말하면 타인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이나 열정이 부족해져서 내가 해야 함에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더 많이 놓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를 극도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를 더 부풀리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척, 있어 보이는 척, 착한 척, 아부 떨면서 자신을 엄청 꾸미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에 나의 의도가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타인이 뭔가 부담스럽고 과하다, 부자연스럽다 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 두 경우 모두 사람
사람들의 눈치를 극도로 보고 거절과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면 내 수치심을 가장 덜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과하게 했을 때 자신의 수치심을 덜 느끼는 거고, 누군가는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수치심을 덜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내가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전한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고, 안전한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안전하다고 느꼈던 행동 패턴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세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 행동을 놓아버리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지금과 아예 다른 캐릭터로 사는 겁니다.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표정이었다면 아주 환한 얼굴로, 눈을 피했다면 눈을 마주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적으세요. 타인을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차려보고 다 적으세요. 그리고 딱 그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면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걸 느껴야 그 행동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안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교정하고 수치심으로 뭉쳐진 그런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갑자기 소리 크게 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과 남들이 느끼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타인이 느끼는 그 인지가, 구조와 다르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행동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의 비판자와 싸우기. 여러분들 스스로 나약하고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를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무력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비판자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비판자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너 또 실수했니? 넌 진짜 쓸모가 없다. 남들은 하지도 않는 실수를 왜 너는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싸워보는 거예요.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로 왜 내가 병신이 되는 건데? 실수해야 배우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비판자가 목소리를 낼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냥 실수투성이야. 무능력하고 가치가 없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주냐? 너 같은 건 아무도 안 좋아해.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알아차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좀 닥쳐. 아니, 적당히 해야 받아들이지. 난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내가 왜 사랑을 못 받아? 실수하면 사랑 못 받아? 욕을 막 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힘껏 그 비판자를 짓밟아 버려야 돼요. 걔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 비판적인 목소리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을 뱉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경험에서 나와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경험, 그걸 경험함으로써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을 계속하면 믿음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디서 들었을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경험이 무엇일까? 라고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대상과 상황이 있어요. 그냥 고지곧대로 상황도 흡수, 말도 흡수, 그래서 바로 정체성 빵 만들어버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해소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면서 나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근원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적게 되겠고, 그러면서 막 감정들이 막 느껴질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부끄럽고, 복합적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느끼는 거예요. 숨 쉬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감정을 느껴야지만 그 감정이 빠르게 해소가 돼요. 이걸 충분히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흡수해야 하나 바라보고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거를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타인한테 말하는 게 두렵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표정도 지어보고 다양한 말투도 써보고 웃으면서 해보고, 다음에 타인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무조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서 막 싸울 거예요.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얕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수치심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 궁금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